자, 우리 이제 징계로 갑시다. 징계. 짧은 시간에 또 많이 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또 부대끼네요. 자, 여기 보시면 자, A라는 사람이 경찰인데 이 사람이 만약에 이제 뇌물 수수한 혐의가 있습니다. 그럼 뇌물 수수한 건 당연히 범죄이기 때문에 형사처벌할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뇌물 수수는 징계 사유니까 징계로 때려도 되죠. 이 두 개를 다 때려도 이건 일사부재에 어긋나는 건 아니겠죠. 성질이 다른 거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사람을 한번 징계를 해보기. 징계는 이렇게 가잖아요. 절차가. 자, 먼저 소속기관장이 뭘 엽니까? 징계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의결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징계위원회가 열려가지고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결정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징계가 날라오겠죠. 근데 문제는 지금 징계가 지금 절차가 진행 중인데 형사처벌도 해야 되니까 당연히 수사기관에서 이 사람을 수사를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럼 수사를 들어가면요, 수사기관은 당연히 A의 소속기관장한테 자, 우리가 너네 경찰 수사를 들어갔다고 알려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알려주는 건 며칠 이내에 일단 알려줍니까? 10일 이내 줬죠. 10일 이내. 그래서 수사기 들어갔다고 10일 이내에 알려줘야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문제입니다. 이렇게 통보를 받은 기관장은 지금 절차가 진행 중인데 수사가 들어갔다고 통보가 날라왔잖아요. 그러면 이 절차를 멈춰야 됩니까? 그냥 수사가 진행 중이어도 징계 그냥 진행할 수도 있습니까? 이 차이죠. 수사기관에서 날라오면 이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답니까?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답니까? 아니할 수 있답니다. 수사기관이면 아니할 수 있다예요. 두 번째. 자, 여기가 어디냐면 수사기관이 아니고 감사원입니다. 감사원에서 이제 이 A에 대해서 이 사람이 좀 고위공무원인데 지금 투서가 날라와가지고 감사원이 조사를 들어갔어요. 그럼 감사원에서 조사 들어가도 똑같이 10일 이내에 알려줍니다. 그러면 감사원으로부터 통보받은 기관장은요, 이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감사원이라면 못한다? 못한다면. 여러분 조심할 게 수사기관에서 날라오면 아니할 수 있다. 감사원이면 못한다. 이 두 개를 구분해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거기까지. 그래서 일단 숫자는 10일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면이나 해임 먹으면요, 뭐 다 아시다시피 바로 그냥 정리만 하면요, 파면을 당한 사람은 퇴직급여하고 퇴직수당이 자유롭다, 제한된다? 제한되죠? 퇴직급여는 이거는 5년 미만 근무자와 5년 이상으로 나눠져 가지고 5년 미만 근무자는 얼마 감액합니까? 이 사람은 4분의 1을 감액하고 4분의 3을 주는 거고 5년 이상이면 2분의 1을 감액하고 2분의 1을 주는 거 같죠? 그죠? 그 다음에 수당은요, 구분이 없죠. 구분이 없고 전부 다 2분의 1을 감액 지급합니다. 이렇게 파면은. 그 다음에 해임당한 사람은요, 이 사람은 퇴직급여든 수당이든 깎지 않죠. 원래 다 주죠. 다 주는데 해임돼서도 깎을 때가 있죠. 어떨 때는 깎습니까? 이 사람이 금품이라든가 향응수수, 공금횡령이나 공금을 유용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해임당한 사람만 깎습니다. 이런 경우 아니면 안 깎아요. 근데 이런 경우에도 또 나눠가지고 퇴직급여, 수당으로 나눠가지고 급여는 똑같아요. 5년 미만 근무자, 5년 이상으로 나눠서 5년 미만 근무자는 여기는 얼마 감액? 8분의 1을 감액하고요. 5년 이상이면 4분의 1을 감액하는 거죠. 수당은 가리지 않고 전부 다 4분의 1 감액입니다. 됐죠? 이런 부분들을 좀 신경 쓰시면 되죠. 그 다음에 강등부터는요, 다 채우시는데 좀 빠진 게 있어가지고 잠깐 그냥 이걸로 할게요. 그냥 여기서 강등,
그게 하나 빠진 게 있어가지고 감봉이나 견책을 먹으면 이런 징계 먹으면 일정한 기간 동안 승진 못 하잖아. 승진 승급이 안 되는데 강등 정직은 몇 개월간 승진 안 됩니까? 18개월 동안이고 얘는 12개월, 얘는 6개월이죠. 근데 여기다가 승진 못하는 기간이 6개월이 더 추가되는 경우 있었죠. 그죠? 어떤 경우에는 6개월이 추가됩니까? 어떤 이유로 징계 먹었을 때? 금품, 향응, 수수. 그 다음에 똑같이 공금횡령. 횡령하거나 공금을 유용하거나. 그 다음에 성폭력. 그 다음에 성희롱. 성매매. 그 다음에 음주운전. 당연히 측정거부 포함됩니다. 측정거부도 포함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슨 행정? 소극행정이죠. 이렇게입니다. 이런 이유로 징계를 먹으면 승진 못하는 기간이 여기다가 6개월 추가하시겠죠? 이 부분으로 그냥 대체할게요. 거기는. 나머지는 그냥 읽어보시고. 좀 이런 게 좀 빠진 게 있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부분으로 그냥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가셔가지고 감봉 밑에 거기 별표 하나 있죠. 자, 1년 이내 여러분들 경고는 징계는 아니잖아. 근데 1년 이내 2회 경고 받은 자가 다시 같은 기간 내에 다시 경고 먹으면 징계위원회 회부해야 됩니다. 이때는 그죠? 읽어보시면 되겠고. 견책까지는 마무리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으로 가볼게요. 3번으로. 자, 보세요. A라는 경찰이 잘못을 저지르면 기관장은 징계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첫 번째 문제. 의결 요구 할 수 있다요? 해야 된다요? 해야 된다. 언제? 지체 없이. 지체 없이 해야 된다. 두 군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가 지체 없이 해야 된다. 두 군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거예요. 자, 제가 이런 얘기 들었죠. 자, A가요. 동작경찰서의 순경입니다. 이 사람이 저기 강남경찰서 관할구역에서 이 사람이 음주운전한 거예요. 음주운전을 하다가 강남서에서 단속이 돼버렸어요. 현직 경찰이. 그러면 강남서장은 확인해 보니까 A가 동작서 현직 경찰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강남서에서는 동작서장한테 이런 사실이 있다는 걸 알려줘야 되겠죠. 알려주면 동작서장은 징계위원회 열어가지고 의결 요구해야 되겠죠. 해야 되는데 다른 기관에서 날라오면 이거는 며칠 이내 해야 됩니까? 30일입니다. 다른 기관 통보 사건 30일이야. 스스로는 지체 없이고. 그래서 그 밑에가 30일이라는 거 좀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는데 기관장이 의결 요구해야 되는데 안 해. 안 하고 일정한 기간 지나버리면 이것도 희호에 걸리잖아. 공소시효처럼. 그럼 이 사람이 잘못한 게 성적인 거라면 몇 년 지나면 희호에 걸린다? 10년. 뇌물 같은 거 먹었다면 몇 년? 5년. 나머지는 다 몇 년? 3년의 희호에 걸리죠. 그래서 그게 10년, 5년, 3년 희호에 걸립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징계위원회가 이제 열리는데 당연히 징계위원회는 A라는 사람도 나와야 되겠죠? 그럼 A한테 이제 나오라고 출석 통지했잖아요. 출석 통지는 징계위원회 열리기 며칠 전까지 A한테 출석 통지가 도착해야 돼? 5일 전까지. 그죠? 5일 전 도착합니다. 그래서 5일 전까지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의 주소가 지금 얘가 어디 있는지가 확인이 안 돼. 확인이 안 되면요. 확인이 안 되면 출석 통지를 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럼 그때는 출석 통지를 어디다 실어요? 관보에 실어요. 관보에 싣고 나면 며칠 지나면 이거는 얘한테 출석 통지가 송달된 걸로 봐버린다? 10일 지나면. 10일 지나면 출석 통지가 송달된 걸로 봅니다. 그러면 여기로 넘어갔죠. 넘어가면 징계위원회 의결할 때 당연히 어떻게 의결합니까? 며칠이나 의결합니까? 의결 요구를 받은 때로 30일이고 부득이한 경우는 30일 연장인데 문제는 30일 연기할 때 누구의 뭘 받아서 연기라고요? 의결 요구한 기관장 승인형. 이 사람이 승인 받아야 돼요. 이 사람의 승인 받아서
30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승인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의결은 제과 출가인 거 아시겠죠? 자, 근데 여기다가 조금만 보완할게요. 여러분들, 징계위원회가 열리는데 B라는 어떤 공무원이 이 사람이 증인으로 채택이 됐어요. 이 사람이 증인으로 나와가지고 여기서 막 증언을 하겠지. 근데 이 사람이 증언을 하는데 이 A가 보니까 A한테 계속 불리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대상자인 A라는 사람도 증인한테 뭔가 물어보고 싶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찰 대상자가 여기한테 나도 얘한테 뭐 좀 합시다. 증인 신문 좀 합시다. 물어봅시다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얘가 증인 신문을 신청하면 징계위원회는 들어줄까 말까를 결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결정합니까? 자, 징계위원회 위원장이 직권으로 결정한다. 징계위원회 의결 거쳐 결정한다. 징계위원회 의결 거쳐 결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징계위원회 위원장이 직권으로 결정한다. 아니에요. 그죠? 의결로 결정합니다. 하나, 조심. 두 번째. 그러면 여기 보세요. 징계위가 열릴 때 A가 잘못했다고 의결 요구한 이 사람, 이 기관장도 여기에 반드시 출석해가지고 여기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해야 됩니까? 자, 이 사람은요, 여기에 무조건 출석해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할 필요가 있어 없어? 원칙은 없어요. 근데 문제는 기관장이 이 사람한테 무슨 징계 의결 요구했을 때 중징계 의결 요구하면 나와야 돼요. 나와가지고 얘기해야 돼요. 출석해서. 다시 한번. 경징계라면 나올 필요 없어요. 안 나와도 돼요. 근데 뭐라면 나오라고요? 중징계 의결 요구했다면 쟤도 나와야 돼. 거기까지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6번은 뭐 읽어보시면 되겠고. 집행도 그냥 뭐 별로 어려운 건 없으니까 읽어보시고, 이제 징계위원회를 조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징계위원회가 조금 공부할 게 있거든요. 저 보세요, 여러분들. 징계위원회는 크게 나눠가지고 국무총리 밑에 있는 징계위원회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누가 있다고요? 경찰공무원. 징계위원회 이렇게 크게 나눠집니다. 근데 국무총리 징계위원회는 A의 계급이 뭐 이상일 때는 여기로 올라가는 겁니까? 경무관 이상일 때는 여기로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로 가는 경우는 당연히 총경 이하일 때는 여기로 오겠죠. 근데 여기는 또 두 개로 나눠지는 거 아시죠? 그래서 첫 번째가 무슨 징계위원회? 중앙징계위원회. 그리고 보통징계위원회. 근데 중앙징계위원회는 A의 계급이 총경 이하 중에서 뭐와 뭐일 때? 총경과 경정일 때. 그죠? 이럴 때 여기서 의결해요. 근데 문제는 이 보통징계위원회는 원칙은 뭐 이하 담당한다고? 감 이하죠?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좀 신경 쓸 게 여기서 나와요. 보세요. 보통징계위원회 보세요. 중앙징계위원회는 얘는 어디에만 설치되어 있어요? 단 경찰청에밖에 없겠지, 그죠? 중앙이니까. 근데 보통징계위원회는 설치된 곳이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첫 번째가 경찰청에도 있을 거예요. 경찰청에도 경감이 하나 있을 테니까. 그 다음에 시도청에도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경찰서에도 있겠죠, 그죠? 그리고 기동대에도 있어요. 그리고 뭐 조문상으로 의무경찰대도 있다고 돼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청장이 지정하는 경감 이상을 장으로 하는 기관, 이런 기관에다가 보통징계위원회를 둔다고 돼 있어요. 이것 말고도 더 많긴 있긴 하지만. 근데 저 갑니다. 이제 그러면 보통징계위원회는 자, 여기에 있는 건 계급 뭐 이하만 담당한다고요?
감 이하만 담당이 하시겠죠? 근데 경찰서와 기동대에 있는 건 예외잖아. 예외에서 여기는 뭐 이하만 담당해요? 경위 이하만 담당해 여기는 거죠. 여기는 경위에만 담당해요. 그 다음에 여기 있죠. 여기 의무경찰대는 여기는 또 두 번째 예외 뭐 이하만 담당한다? 경사 이하만 담당을 해요. 거기까지 가야 돼요. 거기까지 내용이 들어가 있죠. 그죠? 그래서 원칙은 경감이한데 여기는 또 예외가 있다. 그래서 특히나 여러분들 머릿속에는요. 경찰서는 꼭 기억하세요. 경찰서는 다 경위 이하입니다. 근데 우리 조문에 이렇게 돼요. 여러분 서장님 계급은 뭐예요? 서장님 계급은 경무관, 총경, 경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경정 이상일 거 아닙니까? 그 앞에 그래서 경정 이상을 장으로 하는 경찰서 이렇게 돼 있거든요. 다 서장님이 경정 이상이니까 그렇지 뭐. 근데 그걸 우리 학생들이 경정 이걸 막 포인트 잡아가지고 공부하는 그건 필요 없고 그냥 경찰서만 기억하시고 여기는 경위 이하 이렇게 잡아두시면 될 거예요. 그런 내용들까지 조금 보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8번에 경찰공무원 징계위원회는 뭐 다 아시죠? 근데 여기서는요 1번은 읽어보시고 2번 보십시오. 11명 이상 52명 이하에는 공무원위원도 있고 민간위원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안에는. 근데 그 밑에 일에 따른 위원수의 얼마 이상? 2분의 1 이상을 다음 중에서 민간위원으로 뽑는 거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임기는 2년이고 민간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민간위원 자격 보세요. 자격이 여러분들 보는 공제책에는 무슨 징계위원회만 나와 있어요? 중앙징계위원회만 나와 있습니다. 보통은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제가 비교하라고 그냥 넣어놓은 거예요. 이게 섞여서 냈더라고요. 섞여서 문제 냈어요. 보니까. 그래서 특히나 중앙은 법관, 검사, 변호사로 몇 년 이상? 10년 이상. 대학교에서 경찰 관련 학과 정교수 이상. 그리고 총경 또는 4급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 아시겠죠? 그리고 라 잠깐 보세요. 이 민간 부분에서 인사, 감사 업무 담당 임원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근무하는 경력 있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라는요 밑에 보통징계위원회에도 라라는 요건 똑같죠. 그럼 정리합니다. 민간 부분에서 인사, 감사, 업무 담당 임원급 이 사람은 중앙징계위원회 위원도 될 수 있고 뭣도 될 수 있다? 보통도 둘 다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것까지 좀 보시면 됩니다. 비교하시고요. 그리고 특히나 니은에 다 보세요. 공무원으로 몇 년 이상 있다가 퇴직하신 분이라고요? 20년 이상은 중앙징계위원회 위원은 안 돼요. 뭐는데? 보통은 돼요. 이걸 섞어서 그렇게 냈더라고요. 문제가. 그래서 이렇게 해줘 비교하시면 됩니다. 근데 하나 더 들어갑니다. 혹시 몰라서 제가 위에 다 뚫어놨죠. 저 보세요. 자, 이거는요. 중앙징계위원회든 보통 징계 다 똑같은데 자, 만약 이렇게 하면 만약 이렇게 생각합시다. A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요. 동작서에 계시다가 여기서 이제 이분이 퇴직을 하신 거예요. 퇴직을 하셨습니다. 이분이 이제 경찰로서 20년 넘게 근무를 하시다가 퇴직을 하셨어요. 그러면 20년 넘게 근무하신 분은 보통징계위원회 민간위원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분들은. 근데 이분이 동작서에 퇴직하셨잖아요. 퇴직하자마자 동작서에 있는 보통징계위원회 위원이 바로 돼버리는 거야. 이건 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퇴직한 곳에서는요 일정한 기간 동안 징계위원회 위원을 할 수 없게 해놨어요. 이곳에서는. 그게 이제 그 얘기인데 읽어볼게요. 그럼 보시면 갑니다. 자, 다도 밑에 똑같으니까 하루 보세요. 퇴직 전 5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했던 적이 있는 경찰기관의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몇 년은 지나야 돼? 3년 지나야 돼. 그죠? 그럼 이 사람이 보세요. 이 사람이 여기서 퇴직했잖아요. 그럼 동작서 징계위원회 위원은 몇 년 동안은 안 된다? 3년은 안 되는 거지. 그지? 3년 지나야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이
퇴직하기 전에 이제 5년 동안 어떤 데서 일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 관련된 이런 기관에는 3년 동안 징계위원회 위원이 될 수가 없는 거지. 아시겠죠? 그 얘기입니다. 5년과 3년은 좀 구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공부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으로 오십시다.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4명 이상 6명 이하 위원으로 성별 고려 구성하되 민간위원 수는 위원장, 여기가 조심하세요. 위원장 포함이에요? 제외요? 여기는 포함이에요. 포함 2분의 1 이상. 그리고 그 밑에 이런 겁니다. 만약에요, A라는 이제 경찰이 잘못을 저질렀는데 B라는 사람이 피해자인데 피해자를요, 만약에 성폭행, 성폭력이라든가 성희롱을 한 거예요. 피해자가 여성이야, 여성. 그럼 이제 당연히 징계위원회 열리고 징계위원회가 구성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는요, 피해자와 같은 성별이죠. 여성들이 필수적으로 몇 명은 들어가 줘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징계 사유가 성폭력이나 성희롱에 해당하는 징계 사건이 속한 징계위원회 회의 구성하는 경우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 있죠. 위원이 위원장을 여기는 제외입니다. 제외한 위원수에 얼마 이상은 들어가야 돼? 3분의 1 이상은 들어가야 돼, 이때는. 그래서 위에 포함 제외 이거 좀 조심하세요. 특히나 이 포함 제외를 제가 왜 뚫어놨냐면 최근에 올해 8월 달에 있었던 채용 시험에서요. 그 부분을 많이 냈었어요. 최근에 이거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포함인지 제외인지 잘 보시고 숫자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은 마무리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경찰 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도 뭐 숫자 정리니까 여러분 그냥 그대로 읽어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특히 조심할 게 1번 보세요. 위원장 1명 포함해서 7명 이상 15명 이내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인데 민간위원 수는 위원장을 여기는 포함입니까? 제외입니까? 여긴 제외입니다. 제외 2분의 1 이상이요. 제외. 그런 것들 좀 신경 쓰시면서 나머지 것들은 그대로 넣고 한번 보여. 그 다음에 또 3번도 마찬가지.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5명 이상 7명 이내. 아까 징계위원회는 4명, 6명이잖아요. 그리고 뒤에 이 경우에 민간위원은 3분의 1 이상 포함돼야 돼. 아까는 2분의 1이었잖아요. 그죠? 여기는. 이렇게 해서 비교하시면서 확인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건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소청 갑니다. 소청도 또 마음이 급해져 가지고 지금. 자, 먼저 질문해 볼게요. 임용권자가요, A라는 어떤 공무원한테 어떤 거 할 때는요, 처분 사유 설명서라는 걸 교부하라고 돼 있습니까? 어떤 거 할 때 이거 교부해야 돼요? 국공법에? 첫 번째가 무슨 처분할 때? 징계 처분할 때. 징계 처분. 그 다음에 휴직할 때. 직위해제 때릴 때, 그리고 강임할 때, 면직, 5가지예요. 5가지 할 때는요, 국공법에 처분 사유 설명서를 교부해라고 돼 있습니다. 일단. 근데 또 뒤에 뭐라고 돼 있냐면 단 자기가 원해서 하는 의원 휴직, 의원 강임, 의원 면직은요, 그런다 안 그런다? 이건 안 그런다. 자기가 원하는 거니까 굳이 설명서를 교부할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원하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 문제는요, 이 중에 우리 경찰한테 없는 건 이건 없는 거잖아, 그죠? 강임 없으니까 이거는 국공법에 있으니까 일단 얘기한 거고, 우리 경찰은 이건 없다.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이거 말고 이제 이거 말고 기타 불리한 처분이 있을 겁니다. 가볼게요. 여러분이 A인데 A가요. 여러분 A가 아니고 누가 모르는 사람이. 그러면
이런 걸 먹으면 이 사람은 처분 사유 설명서를 교부 받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이걸 받았으니까 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 소청 간다? 30일. 이걸 받으면 받은 날부터 30일이야. 근데 이걸 제외한 나머지 불리한 처분은 처분 사유서 교부가 없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없어도 되잖아요. 이것만 교부한다고 돼 있으니까. 그러면 기타 불리한 처분은 며칠 이내 소청 갑니까? 이것도 30일이죠. 30일인데 여기는 언제부터 30일입니까? 처분이 있은 날부터요? 있음을 안 날부터요? 안 날이지. 있은 날이 아닙니다. 여기는.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2번에 기타 불리한 처분은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30일인 거 아시겠죠? 있은 날부터라고 낼 겁니다. 조심하시고. 그리고 구성이나 자격 뭐 이런 것들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가로 3번 보시면요. 소청심사위원회 이거 하나 빠지면 안 되죠. 2번에 자격법 이외에 2번에 이 세 가지 자격 있는 사람 중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제청해가지고 국무총리 거쳐서 대통령 임명을 하거든요. 임명하는데 문제는요. 자 갑니다. 기억, 니은, 디귿은 전부 다 무슨 위원은 될 수 있습니까? 무슨 위원 될 수 있다? 상임위원은 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비상임위원은 누구만 비상임위원이 돼요? 기억, 니은만 돼요. 그러니까 기억, 니은은 상임과 비상임이 다 돼. 근데 디귿은 뭐밖에 안 돼? 상임밖에 안 돼요. 그거 좀 신경 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부분까지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그 밑에 상임위원의 임기는 3년이고 한 번 연임할 수 있는 여기서 이제 또 문제가 돼요. 보세요. 상임위원은 3년이고 한 번 연임이 가능하고요. 상임위원은 겸직도 안 됩니다. 그죠? 근데 공제책에 이런 지문이 있습니다. 어떤 지문이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은 임기가 3년이고 1차 연임할 수 있고요. 겸직은 안 된다. 이런 지문이 있어요. 실제로. 근데 이게 당연히 O예요, X예요? X라는 거지. 왜냐하면 이거는 상임위원만 이거예요. 그러면 비상임위원은 이게 아니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냥 위원 하면 안 돼요. 상임위원이라고 해야 돼. 그래서 이거는 우리 시험은 아닌데 비상임위원은 임기가 2년이에요. 2년이고 이거는 우리 실무체계도 안 나옵니다. 이거는 그죠? 그러니까 보지 마시고 이렇게 나오면 X다. 상임위원이라고 나와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거기까지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청심사위원회는요. 아까 소청이 접수되면 지체 없이 심사 들어가야 되죠. 들어가가지고 이제 결정을 하는데 동그라미 2번부터 지체 심사 들어가서 며칠 이내에 결정해야 됩니까? 60일, 30일이죠? 60일, 30일입니다. 그리고 결정할 때 의결은 위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연 과반수합이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돼. 근데 문제는요. 기억에도 불구하고 파면, 해임, 강등,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를 뭐 할 때? 취소 변경. 중징계 취소할 때는요. 의결이 더 강해지죠. 자, 잠깐 볼게요. 지금 A라는 이제 공무원이 징계권자로부터 징계를 먹었습니다. 근데 징계가 억울하다고 이 사람이 소청을 갔는데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이제 A한테 이제 뭐 결정을 할 거 아닙니까? 얘가 옳은가 그런 거 결정할 때는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해야 되고 출석연 과반수 합의로 한다. 이게 원칙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조심할 게 이런 식의 문제 있어요. 재적위원 3분의 2인데 출석연 과반수 아닙니까? 이거를 근데 재적용 과반수로 낸 문제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좀 신경 쓰셔야 돼요. 참 문제가 지저분하죠. 근데 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나오니까. 근데 문제는 이거 보세요. 이 징계가 무슨 징계라고요? 중징계입니다. 근데 소청심사위원회 보니까 중징계가 잘못된 거예요.
잘못돼서 이 중징계를 취소하거나 변경하려 그래. 이러면 이때는 이보다 더 의결이 강해집니다. 그때는요, 재적위원 3분의 2 출석과 출석위원도 뭐가 합이에요? 3분의 2 합이에요.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중징계 취소할 때는. 됐죠? 자, 그럼 또 보세요. 여러분들. 중징계를 이제 변경할 거예요. 변경하기로 한 것도 이렇게 변경하기로 했죠. 그러면 변경을 할 때 구체적으로 뭘로 변경할 것인가 이제 구체적인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어떻게 한다고요? 이거는 출석위원 과반수 이렇게 결정합니다. 거기까지. 그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신경 쓰셔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은 마무리하고 경조사별 휴가 일수는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27번에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 제도도 마찬가지로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보시는데 하나만 주시면 할게 2번에 니은 갑니다. 경찰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위자, 성폭력이나 성희롱을 했던 행위자가 체크 뭐 이상 징계를 먹었다? 견책 이상 모든 징계, 견책 징계를 먹으면요 2차 피해 방지 및 뭐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징계 처분 먹은 때로부터 몇 년 동안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은 곳에 근무하기 말하고요 10년 동안이면 10년 동안 거죠. 그래서 견책 10년 이거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 견책을 뭐 감봉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10년을 바꿀 수도 있겠죠. 그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8번은 중복됐거든요. 중복되니까 놓고 보시고 앞에 하고. 그 다음에 행정기본법 갑니다. 제척기간 가볼게요. 자, 기계 한번 켤까요? 쭉 한번 켜고. 시간이 다 됐네요. 일단 오늘은 제가 이제 오전에 3시간, 오후 3시간 이렇게 잡았는데 지금 혹시라도 또 시간 내에 못 끝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도 또 집에 가셔야 되는데 제가 오늘 못 끝낸 거는 이제 촬영을 할 거거든요. 촬영을 해가지고 유튜브라든가 이런 데다 올려드릴게요. 오늘 혹시라도 못 끝나면 그렇게 생각하시고 오늘 그냥 저는 여기서 찍을 거거든요. 일 거니까 일 있으신 분들 일찍 가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뭐 계셔도 되고 이렇습니다. 그죠? 전 끝날 때까지는 찍어야 되니까. 볼게요. 제재처분의 제척기간 갑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면허 취소 처분이라든가 면허 정지 처분 같은 걸 당하겠죠. 그죠? 그러면 이 법을 위반한 사람한테 이런 걸 때리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이거를 제재처분이라고 해요. 제재처분. 그러면 만약에 A가 음주운전을 11월 만약에 15일 날 했어요. 그럼 이제 조만간 행정청은 면허 취소라든가 면허 정지를 때릴 거 아닙니까? 때렸는데요. 안 때리는 거예요. 안 때리고 몇 년이 지나버렸다? 5년이 지나가 버린 거. 5년 지나면요. 면허 취소 처분 한다 못한다?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려면 이 안에 했어야 돼. 아시겠죠? 두 번째 이거 하나 5년이고 두 번째는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예외가 있어가지고 5년이 지난 경우에도 면허 취소라든가 할 수 있는 경우 있거든요. 그거 하나만 제가 불러드릴 테니까 쓰세요. 당사자가 인허가나 신고의 위법성을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라면요 5년 지나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인허가나 신고의 위법성을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5년 지나도 할 수 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특히나 중대한 과실이야.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는 5년 지나서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나만 조금만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세요. 2번 보시면 행정심판의 재결. 이거 근데 숫자는 1년인데 이거 좀 잠깐만 설명드릴게요. 자 봅시다. A가요. 음주운전을 했는데 혈중 알코올 농도가 만약에 0.05가 나왔다고 합시다. 그럼 현재 우리 경찰 기준으로 한다면 0.05는 보통 면허 뭐합니까? 정지를 때리는 거잖아. 그죠? 근데 관계행정청 이 사람한테 면허 취소 처분을 때려버린 거예요. 취소 처분을. 근데 이제 이 A라는 사람이 억울해요. 억울해가지고 면허 취소 처분은 잘못된 거 이거를 뭐 해달라? 취소해달라. 이런 행정심판이라든가 이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정심판위원회나 법원이 딱 보니까는요, 이 사람이 음주운전한 건 이건 음주운전 맞잖아. 맞는데 면허 취소가 적당하다, 너무 세다? 너무 센 거야. 세가지고 이제 이 A한테 이제 면허 취소는 잘못됐다 이렇게 인용 결정해 준 거예요. 근데 인용 결정을 한 취지가 이 사람이 음주운전을 안 했다는 취지가 아니잖아요. 했는데 면허 취소는 너무 세다는 취지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준 거야. 그러면 당연히 이 행정청은요, 나중에 A한테 면허 정지를 다시 때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 아닙니까? 취지에 따라서. 근데 면허 정지를 때릴 수 있는데 만약에 이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만약에 몇 년이 지났더라? 5년이 지나가 버린 거야. 그럴 수 있잖아요. 소송 같은 거 다투는 소송 오래 걸리니까. 그러면 이런 경우는요, 5년이 지났어도 이 판결의 취지에 따라 가지고 당연히 면허 정지 할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겠죠.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 그런 얘기가 이제 거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행정심판 재결 법원 판결에 따라 제재 처분이 취소 철회된 경우는 재결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나 가로 2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처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몇 년이 지났어도 5년이 지났더라도 그죠? 이 결정 나고 나서 1년, 2년 이내는 제재할 수 있는 거죠. 5년이 지났어야 하도록.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아주 그러니까 거기 오타예요. 2번에 저 뒤에 제재처분 할 수 없다요, 있다요? 있다로 고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양갈 2번 가볼게요. 내가 지금 음주운전 하다가 면허 취소를 당했습니다. 당했는데 내 억울하면 나는 이의신청할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이의신청은 며칠 이내에 이의신청한다고요? 30일 이내. 그럼 30일 이의신청하면 행정청은 며칠 이내에 결과를 알려줘야 돼? 14일 이내. 근데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에 알려줄 수 없다면 그 14일 끝나고 나서 며칠 범위? 10일 범위 연장할 수 있죠? 10일입니다. 10일 범위. 그래서 거기까지. 특히나 여러분 연장할 때는 전부 다 14일이 끝난 날부터 연장입니까?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입니까? 연장은 다 다음 날이잖아. 다음 날부터 연장이라는 말도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의신청을 갔는데 이 사람이 구제가 안 되면 당연히 심판이나 소송 가겠지, 그죠? 소송은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때로부터 며칠 이내 간다고요? 90일 이내 심판 소송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에 처분의 재심사는요, 좀 앞에가 조금 전제를 깔아야 돼. 이것만 가지고 여러분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잠깐만 말씀드리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런 겁니다. 자, A가요, 행정청한테 이 사람이 이제 노량진에다가 뭐 하고 싶냐면요, 단란주점이라든가 유흥주점 같은 걸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이 근데 이제 허가해달라고 신청을 했어요. 근데 행정청 A한테 뭐 해버렸냐면
거부 처분해버린 거예요. 거부 처분. 안 해준대요. 됐죠? 안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요, 이 거부 처분을 당한 사람이 이제 억울하면요, 이 사람은 심판이나 소송 가면 되잖아요. 되는데 소송은 아무 때나 제기하는 게 아니고 아까 며칠이라고요? 90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이내에 제기해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이요, 안 날부터 90일이 뭐 했냐면 지나가 버린 거예요. 지나갔는데 소송을 제기를 했다 못했다? 못해버린 거야. 놓쳐가지고.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특히나 행정법 공부하시는 분들 질문해 볼까요? 기간 지나면 소송 제기 이제 못해서 다툴 수 없죠. 그걸 우리가 무슨 역이라 그래요? 불가쟁역이라고 하잖아. 불가쟁 생겨버린 거야 지금. 법원에 판결이 떨어진 건 아니잖아. 아예 못 갔으니까. 근데 이 이후에 보니까는요, 이 이후에 법이 바뀐 거야. 법이 이런 게 바뀌어가지고 뭐로 바뀌어? 자기한테 어떻게? 유리하게 바뀌었어. 유리하게 바뀌었다는 거면, 그러면 이 사람은 다시 행정청한테 유리하게 바뀌었으니까 이거 다시 뭐 해달라? 재심사 좀 해달라. 여기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거든요. 재심사는요, 당사자가 사유를 안 날로부터 며칠이라고요? 60일이네, 재심사는. 그리고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몇 년? 5년. 이렇게 됩니다. 됐죠? 이 기간 이내에 이제 재심사 청구. 유리하게 바뀌었으니까 한 번만 더 심사해 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은 경직법은 여러분 보시는데 조금만 조심할게요. 6번에 보상금 심사위원회. 여러분들, 자, 우리가요, 손실보상 심의위원회하고요, 보상금 심사위원회는 조금 다른 거죠. 구별할 수 있겠죠? 먼저 갑시다.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얘는 경찰청하고 시도청에 있고요. 어디에는 없다? 서에는 없어요. 그죠? 이건 많이 나오죠. 또 하나가 우리 법에 뭐라고 돼 있냐면 보상금 심사위원회는 누가 둔다고 돼 있습니까? 여기는 경찰청장, 그 다음에 시도청장, 그리고 누구까지? 서장까지 들어가 있어. 서장이 이거를 둔다고 돼 있습니다. 여기는 서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제책에 있는 것만 해드릴게요. 그리고 보상금 심사위원회는요, 위원장 포함해서 5명 이내입니다. 그죠? 5명 이내로 돼 있어, 구성이. 그리고요, 여기는 전부 다 5명 이내가 전부 다 누굽니까? 소속 경찰들만 됩니다. 여기는 외부인이 없어요. 근데 여기는 외부인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건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손실보상 심의는 재과 출과로 결정합니다. 여기는. 얘는 그냥 재적권 찬성이 얘는 또 없더라고요. 보니까는. 그냥 그렇게 두 개만 좀 비교하시면서 공부하시면 되고 한번 읽어봅시다. 자료 가서. 그래서 6번에 보상금 심사위원회니까 이쪽이잖아요. 이쪽은요. 이쪽은 위원장 포함해서 5명 이내 아시겠죠? 그리고 하나 더. 위원들은 전부 다 누가 임명한다? 위원들은 전부 다 누구예요? 소속? 경찰 중에서 청장, 시도청장, 서장이 다 임명하는 겁니다. 다 이렇게 합니다. 거기까지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31번으로 잠깐 내려올게요.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는요, 어디에 있다고요? 경찰청과 시도청에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 밑에 여기는 위원장 1명 포함해서 5명 이상 7명이야. 여기는 7명이야인데 여기는 경찰만 있는 게 아니고 외부인도 있습니다. 근데 그 뒤에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과반수 이상은 경찰 아닌 사람인데 이건 몰라도 되겠죠. 뒤에는 그냥 삭제하시고 앞에 것만 보십시오. 그리고 여기는 임기 몇 년이라고요? 2년입니다. 2년이고, 그리고 하나 더 쓸 거,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는 어떻게 결정한다고요? 재과 출과로 결정합니다. 거기는.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해 볼게요. 이거는 조금 보완하십시오.
이제 그 해설 파트에 있는 내용인데요. 실무종합에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여기가 어디냐면 동작서의 관할 구역입니다. 근데 A라는 어떤 경찰이 여기서 직무수행하다가 적법한 직무수행하다가 B라는 사람한테 이제 손실을 입혔어요. 이 B라는 사람은 그러면 손실보상을 받고 싶잖아요, 그죠? 그럼 이 사람은 바로 이 사건이 발생한 곳 있잖아요. 예, 사건 발생지. 발생지 국가경찰관서장. 여기서는 뭐 동작서장일 것 같아요. 이 사람한테 일단 손실보상을 해달라고 청구서를 일단 제출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동작서에는 손실보상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이 청구를 받으면 손실보상 심의위원회가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바로 서울청이겠죠. 서울청이나 경찰청에 이쪽에다가 이 사건 이렇게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경찰청장, 시도청장은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보상금을 줄까 말까, 준다면 얼마 줄까를 결정하겠죠. 됐죠? 결정했으면 이 B라는 사람한테 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알려주는 건 며칠 이내에 알려줘야 돼? 며칠? 10일 이내. 그거 나와 있어요, 실무종합에. 그래서 10일 이내 결정을 알려줘야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십시오. 됐습니다. 자, 그리고 보상금을 주기로 결정했으면요, 이 사람한테 보상금은 현금으로 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일시에 줍니까? 분할로 줍니까? 일시에 주죠. 근데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일시에 줄 수 없다면 청구인의 동의 받아가지고 뭘로 할 수 있다? 분할로도 줄 수 있죠. 거기까지도 알면 더 좋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도 여러분들 너무 쉬우니까 읽어보시는데 좀 빠진 게 있어서 빠진 것만 좀 말씀드릴게요. 확인합시다. 저 보세요. 자, 행정청이 A라는 사람한테 질서 위반 행위를 일단 했습니다. 근데 이 A가요, 억울하면 이 사람은요, 자기한테 이걸, 과태료 때려서 이걸 해가지고 과태료 부과. 억울한 이 사람은요, 자기한테 과태료 부과한 행정청한테 뭐 할 수 있다고요? 이의제기 할 수 있어, 이의제기. 됐죠? 자, 질문. 이의제기는 며칠 이내 이의제기? 60일 이내, 그죠? 자, 두 번째. 이의제기하면 과태료 부과하는 효력이 어떻게 돼? 없어져. 상실되죠? 상실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제 관할 법원에다가 이 사실을 뭐 한다? 통보해 줘야 돼요. 이런 일이 있었다고. 통보해 주는 건 며칠 이내 통보? 14일 이내 통보. 여기 이게 좀 빠져 있었지. 이거 알아두십시오. 이거. 자,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관할 법원이 과태료 재판하게 됩니다. 여기서 결정 나는 거지. 자, 그렇게 해가지고 그 부분만 좀 보완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32번에 6번 갑니다. 납부 의무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 중상해로 한 달 이상 장기 치료받아야 되는 경우는요, 1년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징수를 유예할 수 있는 거 아시겠습니까? 징수를. 근데 여기서 정확하게는 뭐라고 돼 있냐면 1년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잖아. 그러면 더 자세한 걸 보고 싶으면 대통령령을 찾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찾아놓은 게 33번입니다. 대통령령에 보니까 몇 개월 동안 징수 유예 가능하다고요? 9개월인데 부득이하면 딱 한 번 3개월 연장할 수 있죠. 그럼 결론은 1년을 넘지 않은 거 맞죠? 그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행령까지 가시면 됐고, 이제 34번은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고, 35번까지 하고 우리가 식사를 하죠. 자, 위해성 장비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조금만 신경 쓸 게 이거예요.
자, 여러분께서도 뭐 다 아시는 거지만 질문. 위해성 장비는 크게 네 가지가 있죠. 첫 번째가 뭐가 있습니까? 장구, 무기, 분사기, 체루탄.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장비.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 거 아시죠? 그죠? 자, 몇 개만 질문해 볼게요. 전자충격기는 장구죠. 그죠? 도검은요? 무기고요. 석궁, 기타 장비. 살수차, 차들은 전부 다 기타 장비. 그죠? 뭐 이런 것들, 물포도 다 기타 장비 아닙니까? 그런 것도 기억하시고. 근데 위해성 장비를 만약에 신규로 도입하려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해야 되잖아요. 누가 해야 됩니까? 경찰청장이 하죠. 그러면 경찰청장이 이걸 실시합니다. 근데 이 안전성 검사에는 누가 꼭 들어가야 돼? 외부에 전문가가 무조건 참여해야 됩니다. 그죠? 그럼 외부 전문가는요, 검사에 참여했어. 끝났으면 자기 의견을 며칠 이내에 제출해야 돼? 30일 이내. 여기다. 그러면 경찰청장은 검사 끝나면 결과를 누구한테 보고해야 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하죠. 여기는 몇 개월입니까? 3개월이죠. 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조금 더 신경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거기 나와 있는 5번입니다. 5번. 5번이요. 자,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하면 돼요. 보세요. 여기 보세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우리 법조문 그대로 써보면 위해성 장비 규정 이런 종이 있어요. (2조 2호부터) 4호까지 위해성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는요, 사용한 걸 기록해 가지고 뭐 해야 돼? 보관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4호에 괄호해 가지고 4호는 무슨 차만 해당한다? 살수차만 이렇게 써 있어. 그럼 보세요. 2조 2호부터 4호까지 2호가 뭐예요? 여기 무기죠. 그리고 3호가 뭡니까? 분사기, 체류탄이고요. 그리고 4호가 기타 장비인데 기타 장비 중에는 무슨 차만? 살수차 아시겠죠? 그러니까 정리해 봅시다. 무기, 분사기, 체류탄, 무슨 차? 살수차. 이걸 사용했을 때는 사용한 걸 기록 보관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이거를 감독자는 보관을 몇 년 동안 해야 돼? 3년 동안 보관해야 되죠. 거기까지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전은 여기까지만 좀 마무리를 할게요. 진도 빼느라고 정신이 없었네요. 자, 오늘 오전 고생하셨고요.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제가 2시 20분부터 시작할게. 20분부터 하시겠죠. 식사 맛있게 하시고 그때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